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1등 당첨 금액 12억 7천만 원의 축구 토토 승무패 4회차 9경기가 끝난 현재 제가 공유드린 3만 6천 원 최종 픽이 딱 한 경기가 틀리면서 멤버십 분들 중에 현재 올킬 중이신 분도 계시던데 끝까지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 사실상 10번 에버턴 대 토트넘 경기는 지우개 찬스를 썼기 때문에 최종 픽 영상에서 공유드린 3만 6천 원 최종 픽은 10번 경기까지 한 경기가 틀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4경기 중에 저와 4대가 안 맞는 맹구 새끼들의 경기가 있고, 제가 맨유의 승패 2픽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아주 많은 분들께서 과연 맨유 대 브라이턴 경기가 배팅맨이 선택한 승패를 피해가면서 무승부 결과가 나올 것인가에 대해 굉장히 주목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진짜 이번에도 무승부가 나온다면, 최종픽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다음 회차에 맨유 경기가 들어올 때는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발 맨유 승패 투픽 중에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은 9번 경기까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월요일에 모든 경기 결과가 나온 뒤에 복귀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바로 축구토토 승무패 5회차가 화요일 밤 10시까지 구매를 해야 되는 빡빡한 일정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결과가 나온 9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유튜브 최다 구독 채널 골때리는 TV 채널 한 달에 4,990원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골때리는 TV 멤버십 가입하실 수가 있고, 가입하시면 제가 선택한 14경기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고, 영상 중간에 광고도 없이 쭉 보실 수 있으니까 가입하셔서 편하게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축구토토 승무패 4회차 9번 경기까지 결과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슈투트가르트 대 프라이부르크. 자, 이 경기는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공유를 드렸던 경기로, 최근 경기력이나 기록으로 봤을 때 슈투트가르트의 승리가 맞고, 국내 배당이 뜨기 전까지는 슈투트가르트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던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다만 국내 배당이 오픈이 되고 나서 배당적인 측면에서 이변의 냄새가 좀 많이 나는 배당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가장 최근 맞대결 기록을 보니 프라이부르크가 홈에서 큰 골 기대값의 차이로 승리를 했었다라는 점 언급을 드리면서, 괜히 슈투트가르트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했다가 주말 시작부터 기분 잡치고 싶지 않다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빵으로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썼던 경기였는데, 시작하자마자 2분 만에 슈투트가르트가 코너킥 상황에서 안토니 루오 선수의 헤딩골이 터지면서 경기를 쉽게 시작했고, 두 번째 골 역시 전반 16분 만에 코너킥 상황에서 수비 맞고 튕겨나온 세컨볼을 다시 크로스를 올리면서 데미로비치 선수의 헤딩 추가 득점이 터졌죠. 그리고 루웰링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반칙을 당하면서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닉 볼테마드 선수의 페널티킥 득점, 그리고 후반전에 교체 투입된 데니즈 운다부 선수까지 네 번째 득점까지 기록을 하면서 슈투트가르트가 4대0 완승을 기록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이번 경기 하이데나 대 장크트파. 제가 유일하게 이번 회차에서 틀린 경기가 바로 이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는 제가 라이브로 못 봤고 아직 경기 영상도 찾아보지 못한 상황이라서 경기가 어땠는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분명히 제가 스코어를 라이브로 계속 확인 중에 있었는데 0대1로 하이데나가 지고 있다가 후반전 로즈타임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1대1 무승부 상황이 된 걸로 봤었는데, 됐구나 하고 잠깐 딴 거 보고 결과를 보니까 0대2로 되어 있더라고요. 경기 보신 분들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최종픽 영상에서 패턴적인 단서로 하이데나가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다라는 점과, 장크트파는 원정에서 역배당을 받았을 때 3승 6패로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다라는 패턴적인 측면들 때문에 승패를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최근 하이데나가 상승세를 탄 측면도 있고 이번 시즌 기록을 보더라도 하이데나가 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이데나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0대2 결과가 나와서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자, 3번 경기 보훔 대 라이프치. 자, 이 경기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공유를 드렸던 경기고, 보훔의 단통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면서 22%의 투표율 이변 적중을 했습니다. 사실상 경기 기록적인 면을 비교해 본다면 라이프치히가 당연히 우세하기 때문에 라이프치히의 승리를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보이지만, 벤자민 세스코 선수와 로이스 오펜다 같은 에이스 공격 자원들이 빠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보훔도 승리는 무리지만 무승부까지는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런저런 분석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보훔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막상 경기가 시작하고 나서 첫 번째 득점은 라이프치히의 윌리 오르반 선수가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린다는 게 조금은 밀리면서 맞아서 잘못 맞았는데 그 공이 골키퍼 키를 넘기면서 기가 막힌 개뽀록골로 전반 10분 만에 라이프치히가 0대1로 앞서 나가기 시작했고 13분에는 안토니오 누사, 21분에는 바움가르트너 선수의 득점까지 터지면서 0대3으로 앞서 나가서 와, 무승부 선택했는데 개빡친다, 열받는다 막 생각이 들고 있었는데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라이프치히의 피터 굴라시 골키퍼가 수비 진영에서 패스 미스로 인해서 볼을 뺏기는 상황이 발생했고 마이론 보아두 선수의 첫 득점 그리고 56분 만에 멀티골 60분에 페널티킥까지 성공을 시키면서 보흠의 마이론 보아두 선수의 해트트릭이 터지면서 3대3 무승부로 끝이 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무승부 적중 굉장히 짜릿했던 경기였어요. 자, 4번 경기 홀슈타인 대 호펜하임. 자, 이 경기도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로 양 팀의 경우 16위와 17위로 똥과 오줌의 싸움이다. 한마디로 섞이면 똥물이다.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다만 홀슈타인이 지난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에서 4대2로 승리를 하면서 도르트문트도 이기는데 호펜하임을 못 이기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도르트문트의 경우는 점유율을 원정 기준 분데스리가 2위 수준으로 많이 가져가면서 롱볼 활용을 분데스리가에서 18위 수준으로 잘 안 하는 팀이지만 호펜하임의 경우는 원정에서 점유율은 8위 수준에 불과하고 롱볼을 어느 정도 사용하면서 크로스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홀슈타인이 홈에서 크로스 허용 횟수가 분데스리가 1위를 기록 중으로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와는 딴판인 경기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번 시즌 원정에서 1승도 없는 호펜하임이 1승을 하면서 이번 시즌 첫 원정 승리를 기록할 수 있는 경기여서 홀슈타인의 단통 패배로 말씀을 드렸고 결과는 1대3으로 홀슈타인이 패배를 하면서 이 경기도 투표율 20%대의 이변 경기 적중에 성공을 했습니다. 호펜하임의 흘로제크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을 했고 크라마니치 선수도 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내 공격에서의 에이스 자원들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줬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자, 5번 경기 브랜드퍼 대 리버풀. 자, 이 경기는 브랜드퍼가 이번 시즌 홈발이 워낙 강한 팀이기 때문에 혹시 모를 이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 수 있는 경기지만 결론적으로는 브랜드퍼의 단통 패배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특히 리버풀의 경우가 이번 시즌 카운터어택 득점 프리미어리그 2위를 기록 중인데 브랜드퍼가 카운터어택 실점 프리미어리그 1위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리버풀이 확실히 찬스를 잡아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 0대2 리버풀이 승리를 하면서 브랜드퍼의 단통 패배 적중을 했지만 사실상 경기는 확실히 브랜드퍼가 홈발이 확실히 있다라는 걸 보여주듯이 중간중간 위협적인 장면들을 보여줬고 리버풀의 공격을 거의 뭐 10백으로 브랜드퍼가 전원 수비를 세워서 계속 막아내고 했었는데 이날의 주인공은 바로 리버풀의 다르윈 누네즈 선수였습니다. 후반전에 교체 투입이 되면서 후반전 로즈타임 3분 만에 멀티골을 기록을 하면서 리버풀의 승리를 이끌었고 확실히 이번 시즌 리버풀의 공격은 진짜 대단하다라고 밖에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슬롯 감독의 선수들의 교체 타이밍과 전술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이 승리를 기점으로 리버풀의 우승 확률이 91%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지금 경기력으로만 보면 이번 시즌 무조건 리버풀이 우승할 것 같네요. 자, 6번 경기 레스터 시티 대 풀럼. 자, 이 경기는 레스터 시티의 단통 패배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로 레스터 시티의 경우 이번 시즌 최다 실점 3위를 기록 중으로 실점이 너무나도 많고 주전 수비형 미들 자원인 은디디 선수가 부상해서 돌아와야 그나마 좀 나아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풀럼의 경우가 이번 시즌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득점이 프리미어리그 공동 4위를 기록 중인데 레스터 시티의 경우는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실점이 프리미어리그 단독 1위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스타일상 풀럼이 승리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풀럼의 경우가 지난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패배를 했지만 사실상 운이 지지리도 안 따라줬던 경기로 수비 쪽에서 실수로만 3점을 헌납했던 경기였기 때문에 그런 수비 쪽에서의 실수를 두 경기 연속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레스터 시티의 단통 패배로 선택을 했고 결과는 레스터 시티의 0대2 패배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풀럼으로 이적을 하면서 경기력이 확실히 살아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스미스 로우 선수가 몸을 날리는 헤딩슛으로 선제골을 기록을 했고 두 번째 골은 아담하지 않은 근육맨 아다마 트라우레 선수가 득점을 터뜨려주면서 0대2로 풀럼이 승리를 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7번 경기 웨스트햄 대 크리스탈. 자, 이 경기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로 웨스트햄의 경우가 지난 풀럼과의 경기에서 3대2로 승리를 기록했지만 제가 볼 때 웨스트햄에 새롭게 부임한 그레이엄 포터 감독의 리그 경기 홈 데뷔전이었다라는 점에서 감독 교체팔 플러스 운이 너무나도 좋았던 경기였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웨스트햄의 승리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본적으로 웨스트햄이 지난 경기에서 3대2로 승리는 했지만 3득점 모두 풀럼의 실책이었고 사실상 2득점은 풀럼이 수비와
선수와 골키퍼의 볼을 돌리는 과정에서의 실수로 볼을 뺏기면서 웨스트햄이 빈 골대에 슛을 해서 득점을 기록했기 때문에 감독이 바뀌었다고 해서 경기력이 갑자기 좋아졌다라고 하기는 이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한 웨스트햄은 제로드 보웬, 서머빌, 안토니오, 펠크루그 같은 공격 자원들이 결장을 하기 때문에 파케타와 쿠두스만으로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낮은 수비 라인을 상대로 득점하기란 어려워 보여서 투픽으로 선택한다면 웨스트햄의 무패 투픽이겠지만, 현재 투표율상 충분히 크리스탈 팰리스가 승리할 수 있음에도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리 투표율이 20%대로 가장 낮기 때문에 축구토토 승무패에서는 웨스트햄의 패배를 선택하는 게 메리트 있는 선택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웨스트햄의 단통 패배로 말씀을 드렸었고, 0대2로 웨스트햄이 패배를 하면서 또다시 20%대의 이변적 중에 성공을 했습니다. 확실히 크리스탈 팰리스는 수비를 하고 있다가 한 번에 공격으로 뛰어 올라갈 때 공격이 확실히 좋고, 마테타 선수의 폼이 최근 절정에 이르지 않나 보일 정도로 이 경기에서 역습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필드골과 페널티킥 골을 성공을 시키면서 멀티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 3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 중인데 다음 브랜드퍼와의 경기에서도 골을 기록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자, 8번 경기 아스날 대 아스톤 빌라. 자, 이 경기도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로 아스날의 승리 투표율이 많이 몰리면서 아스날의 승리 투표율이 70%대인데, 개인적으로 이렇게까지 승리의 투표율이 몰릴 만한 경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로 물론 이번 시즌 전체적인 기록을 보면 아스날이 우세한 건 맞지만, 아스날이 사실상 지난 토트넘과의 경기가 끝나고 데클란 라이스 선수가 인터뷰한 걸 봤을 때 10점도 넣을 수 있는 경기였다라고 말을 했었고, 실제로 토트넘의 측면 공간이 많이 나오면서 아스날이 찬스를 많이 만들어내긴 했었는데, 데클란 라이스 선수의 말에서 제가 느꼈던 건 그만큼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골을 더럽게 못 넣고 있다라는 말로 느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한마디로 부카요 사카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 게 공격에서 굉장히 큰 손실이다. 그리고 부카요 사카 선수가 빠진 뒤에 제수스 선수가 살아나면서 괜찮나 싶었는데 바로 부상으로 아웃이 되고, 은와네리 선수도 브라이턴과의 경기에서 득점한 이후에 부상으로 못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트로사르, 하베르츠, 마르티넬리 선수가 공격을 이끌어줘야 되는데 결정력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과감하게 아스날의 단통 무승부로만 선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과는 2대2 무승부가 나오면서 투표율 19%의 이변적 중에 또다시 성공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역시나 아스날이 점유율을 높이고 경기 운영을 했지만 골 기대값이 1.33 대 1.04가 나왔던 경기로 기대값 차이에 큰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고, 아스날이 2대 0으로 앞서 나가면서 유리하게 경기를 이끌어갔지만 후반전에 틸레망스 선수의 헤딩골과 와킨스 선수의 동점골로 2대2 결과가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네, 9번 경기 레버쿠젠 대 메넨글라. 자, 이 경기는 양 팀의 이번 시즌 기록을 비교해 봤을 때 레버쿠젠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경기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변이라면 무승부 정도겠지만 이변 가능성 희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 시즌 기록뿐만이 아니라 양 팀의 맞대결 전적만 보더라도 레버쿠젠 기준 8승 2무를 기록 중으로 상성 역시 레버쿠젠이 우세한 점을 볼 수가 있고, 메넨글라의 측면 공격 자원으로 팀 내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 중인 프랑크 오노레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프랑크 오노레 선수가 출전하지 않은 미넨과의 경기 0대1 패배, 볼프스부르크와의 경기 5대1 패배를 기록했다라는 점에서 이번 경기 역시 메넨글라바이의 이변을 생각하기란 힘들다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레버쿠젠이 3대1로 승리를 하면서 적중을 했고, 레버쿠젠의 비르츠 선수가 메넨글라 수비수의 다리 사이로 드리블을 친 후 멋진 선제골을 기록을 했었고, 두 번째 득점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메넨글라바이의 핸드볼 반칙으로 얻어낸 페널티킥을 다시 한번 비르츠 선수가 성공을 시키면서 2대0, 그리고 레버쿠젠의 에이스 공격 자원인 패트릭 시크 선수의 추가골까지 나오면서 3대0으로 승기를 굳혔고, 후반 로즈타임에 메넨글라바의 클라인딘스트 선수가 골을 터뜨리긴 했지만 거의 뭐 막판에 레버쿠젠이 주는 서비스 골이었다라고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경기가 끝난 9번 경기까지 말씀을 드려봤고, 오늘 밤 에버턴 대 토트넘의 경기를 시작으로 14번 경기까지 경기가 이어질 텐데, 일단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공유드린 최종 픽은 에버턴 대 토트넘 경기를 지우개 찬스를 썼기 때문에 나머지 11, 12, 13, 14번 4경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